이재명 대표 어제 나왔죠. 나왔어요. 경찰이 왜 그렇게 발표합니까? 경찰을 기대해요?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요. 이미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되고 일부 언론에서도 범행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지를 검찰이 하는데 가장 핍박받은 게 네. 방송과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거해서 범인 신원 공개도 하지 마라. 정당도 발표하지 마라.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깜짝 놀란 게 총리실 대테러센터 여기에서 초기 보도. 초기 축소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 예. 1cm 열상, 경상 이렇게 이게 국무총리실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뿌린 보도 자료라면서요. 글쎄요. 그 대테러 센터는 우리 국정원 네, 거기서 파견 나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첫 보도가 나오니까 온갖 유언비어성 찌라시가 많이 나돌았잖아요. 자작극이네 뭐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그렇게 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데. 예.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아니 나쁜 범인들은 신원을 공개하고 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정당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아니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공범이 없겠는가, 배우가 없겠는가 이런 의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나오냐고요. 그리고 포렌식 하는데 그렇게 빨리 합니까? 아이고 자, 이풍진 세상 어려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퇴원하면서 일성이 상대를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종식해야겠다. 저부터 노력하겠다 이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증오, 혐오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고쳐라 네네.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이런 정치를 개혁하겠다. 네네. 여야 협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네네.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네. 그랬으면은 이재명 민주당은 골로 갔다. 저는 네. 그렇게 보지만은 이분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과 네. 운동권과 싸우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라도 그렇게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그러한 정치를 하지 않고 나부터 네. 보이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혼자만 해서 그게 가능할까, 한쪽만 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뭡니까? 586 청산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86 그렇죠. 특권 세력. 그렇죠. 정치 용어 중에요. 정치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책을 놓고 경쟁해서 누가 잘하나 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택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청산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는 거 죽여버리자는 뜻 아니에요. 없애버리자.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은 검찰이 하는 소리예요. 검찰은 마약 퇴치하자, 척결하자 이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살거든요. 네네. 과거의 범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척결하자 네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지만은 네. 정치는 그건 아니죠. 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죠. 586 척결하면 민생이 삽니까? 글쎄요. 자, 그런데 자, 그분들이 네. 586들이 아스팔트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은 공부를 해서 열심히 그렇죠. 고시를 합격해서 네. 검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 검사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그분들에게 부채를 가지고 있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건 척결하자고 하니까 정치인은요 출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당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척결합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그런 586 좌표 찍기, 물론 제가 말씀드린 586이 말이죠.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중에 살인범도 있고 도둑놈도 있듯이 586 중에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다 해서 그 사람들을 좌표로 찍어버리는 전 민주당 대표. 나중에 비난이 있으니까 44%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41%다 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그분 계실 때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이낙연 전 대표가 해도 네. 이것은 금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네. 아무리 사과를 했지만은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탈당한다고 하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저처럼 강하게 탈당하지 마라. 창당하지 마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미쳤냐?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래도 나간다고 하면은 잘 가거라. 네. 그래서 저는 네. 어제까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되씹고시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됐든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나가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통합하자. 이 메시지만 앞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요 586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희 세대를 서울의 봄 세대라고 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신 말기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옥도 살다 왔고. 그래서 586의 바로 앞 세대예요. 제가. 그렇지만 그 서울의 봄 세대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노태우 정권 중반까지 계속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현재 민주주의가 될 때까지 바로 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란 나무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죠. 거기에서 그분들은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자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데모 않고 전과 기록 안 남기고 해서 그런 586 세대들이 깔아놓은 민주주의라는 레일을 타고 무임승차하고 오늘날 국회의원 노선하죠. 도지사 하죠. 총리 하죠. 당대표 했던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전과자예요. 노무현, 문재인 문제 다 갔다 오셨어요. 네. 시장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지금 현재 네. 586 정치인으로 보세요. 이인영, 우원식, 우상호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임승차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항상 보면은 존경하고 미안한 생각을 가져요. 네. 그런데 여기를 전과자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다. 그럼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제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저는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창당해서 나가면은 최소한 자기를 5번 국회의원을 시켜줬고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를 대표를 시켜준 또 경선 후보에서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물에 먹던 우물에 제발 침뱉지 마라. 그렇게 침뱉으면은 선친한테도 옳지 않은 일이다. 또 저도 가급적 이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마시죠.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정치, 네네.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은 나가지만은 언젠가는 돌아와라. 네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